안녕하십니까, 박흥진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시동이 꺼져서 견인 입고된 차량인데 사연이 참 많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ECU도 바꾸고 인젝터도 바꾸고 인젝터 배선도 다 바꿨는데 또 시동이 꺼졌답니다. 시동이 꺼져서 이 정비한 업체에 가서 수리 의뢰를 했는데 ECU를 배선을 바꿔야 한답니다. 그래서 하도 의심을 이것저것 다 바꿨는데 또 다른 걸 바꾸라고 하니까 마음이 착잡해서 다른 카센터 갔다가 정상이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차수리닷컴을 소개받아서 이렇게 방문한 차량인데, 일단 고장 코드가 뭔지 그리고 이슈 데이터를 먼저 분석하고 난 다음에 정비의 방향을 결정해야지 쓸데없는 돈 낭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면 고장 코드가 총 4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다 인젝터 문제입니다. 1, 2, 3, 4번 인젝터 회로 신호값 이상인데, 이 코드는 대표적으로 인젝터 불량 내지 인젝터 회로 이상, 또 이슈 이상, 그리고 이슈 배선 이상인데, 그러면 세 가지는 일단 다 바꿨으니까 문제는 이슈 배선만 바꾸면 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 코드만 보고 정비를 하다 보면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슈에서 생각하는 의지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고 정비를 하면 굉장히 무리수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다시피 엔진 시동 걸리지 않습니다. 엔진 회전수가 뭐 172, 연료 압력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연료 쪽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엔진 쪽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센서 쪽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엔진 회전수가 표출되는 것으로 보아 크랭크악 센서와 넘버원 센서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또 레일 압력이 200바 이상, 즉 시동이 걸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압 라인에서 고압 라인까지의 이상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인젝터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그리고 엔진을 직접적으로는 개척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ECU 데이터를 가지고 짧게 쉽게 분석을 하자면, 현재 공기량 센서가 보시면 529mg 스트로크인데, 만일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거나 압축이 정상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면 공기량이 거의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공기량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200에서 300 정도가 나와야지 거의 정상인데 529는 너무 많으니까 정비 후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일단은 기계적인 부분에 문제는 없기 때문에 ECU에서 인젝터까지의 회로를 점검하면서 회로에 문제가 없다면 ECU란지 인젝터의 문제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꾸었다고 하지만 바꾼 부품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다시 파손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점검하고 난 후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슈를 뜯어야 되는데, 이슈를 뜯어서 확인한 결과 여기 보시면 요 인젝터 핀 한 개가 굽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동이 꺼진 건 아닙니다. 이 핀은 공기량 센서 전원선인데, 공기량 센서 이 전원선 때문에 아마 공기량 센서 값이 이상해서 평상시 주행에도 출력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아마 메인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차주는 모르겠지만 정비사들은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냥 타고 다니다가 시동 꺼짐에 너무 민감해서 그 부분만 신경 썼지 않나 싶습니다. 자, 배선 보면 이 두꺼운 배선들이 핀이 있는데, 이 핀이 인젝터 핀입니다. 인젝터 핀이고, 여기에서부터 해서 인젝터까지 배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시에 실제 배선인지 이슈인지 인젝터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슈 측에서 점검했을 시 인젝터 배선 중간 커넥터에서 물 수분 유입으로 인해서 커넥터 전체 접촉 불량이 일어나서 지금 시동 꺼짐이 발생된 사례로 판명이 되어서
새로 수리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정상적으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간단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점검하기에 이슈 배선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보통 2시간이 넘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만약에 배선상이 어떤 문제가 판별됐으면 배선 바꾸면 됩니다. 더 편한데 일일이 배선 커넥터 접촉 불량까지 다 찾아서 해결했습니다. 그만큼은 비용은 적게 든다는 말이죠. 25만 원이 적으면 적은 돈이고 크면 큰 돈일 수가 있는데 진단비 플러스 기술료 플러스 공임했을 때 큰 비용은 아니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배선 교환하는 가격보다 그리고 정확하게 수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인데 공개량이 아까 보다시피 599로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데이터하고 비슷합니다. ECU 핀 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상황이 나타났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주연료 분사 시간입니다. 주연료 분사 시간이 공회전 상태에서 841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정상이라 그러면 정상적인 차량이라면 거의 한 600에서 최대 700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800이라면 아마 인젝터 계통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간단하게 파워바란스 시험하려면 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파워바란스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바란스 검사 결과 딱 보다시피 바로 눈에 띕니다. 4번이 보정값이 너무 높습니다. 이 보정값 높음으로 인해서 인젝터 주 분사 시간이 늘어나서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 A 엔진 같은 경우에 이 보정값이 1을 넘으면 인젝터를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는 클리닝해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수리하는 상황이고 이 차량도 마찬가지 인젝터를 교환했다고 하지만은 아마 바란스가 맞지 않아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수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았다시피 이 차량은 단순하게 인젝터 배선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시동 꺼짐이 발생됐는데 이 시동 꺼짐이 예초에서부터 인젝터 또는 ECU 또는 인젝터 배선의 문제로 발생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커넥터 접촉 불량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발생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바꾸느냐 보다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또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바꾸지 말아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비를 해야지 가장 합리적인 정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자동차 진단 기술료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술료가 들어가야지 정비사가 일할 만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사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